자, 이번에는 CAD 작업된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원점이나 소재 치수는 도면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해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델링 할 때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스마트로 넘어와서 모델링 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캠 환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파일 누르면은 내보내기라고 하는 쪽에 NC 보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NC 화면으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NC 화면 전환하면서 이제 좌표계 기준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좌표계 기준은 그냥 원점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좌표계는 잠깐 숨겨서 안 보이도록 하고요. 이제 이 모델링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구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저 공구는 출제된 문제지에 보면은 이제 사용 공구 리스트라고 해서 평엔드밀, 코너 엔드밀, 그 다음에 볼 엔드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 만들어 두고 이제 필요한 것만 갖다가 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황삭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코너 R 엔드밀을 사용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자, 요 엔드밀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라고 하는 버튼 클릭해서 공구를 생성할 수 있고요. 자, 저는 첫 번째 공구는 그냥 T1 13에 1R짜리로 이름을 정의하고요. 팁은 블로즈 지름 13 코너 반경 1이라고 입력해서 공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공구 만들 거고요. 자, 다음 공구는 이어서 그냥 8파이와 6파이 이거 이어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사용할 공구들만 지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저는 요 6파이 플랫 엔드밀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2번 6F 0.5R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에 0.5R 입력해 주시고요. 자, 다음 공구 생성 넘어가서, 자, 이번엔 T3번이라고 하고, 공구에 이제 볼 엔드밀을 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3번 공구는 저는 6파이 볼 엔드밀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파이 볼. 네, 6파이 볼. 공구 타입은 볼로 바꿔서 6파이로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고요. 자, 다음 공구, 자, 4번 4파이 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도 4파이 지름 입력해주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자, 5번 공구에 3파이 볼 엔드밀 이렇게 하나 만들고 3 입력해준 다음에, 다음 공구는 이제 6번 공구에 2파이 볼로 마지막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 4, 3, 2 이런 식으로 공구를 순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공구를 다 만들었으면은, 자, 확인 버튼 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공구 생성은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공구 기준으로 이제 툴패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 경로 폴더 지정해서 안전 높이 저는 한 50mm 정도로 해볼까요? 자, 50mm 지점으로 안전 높이를 설정하고, 자, 확인. 자, 그 다음 파트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파트는 자, 현재 모델링 면이 전체 자동으로 선택되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소재 지정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문제지에는 사이즈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전 높이 50mm 아까 지정해 놓은 거 확인했고요. 자, 다른 소재의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여기에서 그냥 Z 플러스 방향으로 옵셋 양만 1mm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소재가 깎이는 형상만 보이면 되니까. 자, 사이즈 결정하고, 자, 이렇게 색상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타겟과 소재가 지정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황삭 공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 공정은 가공 공정 클릭해서 메인 선택, 황삭 밀리, 보조 선택은 나선으로 할 거고요.
자, 안전높이 좌표계는 50mm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제 절임량, 그리고 뭐 남아있는 여유량, 이런 것들은 문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절임량은 1에서 1.5mm, 그리고 이송 높이는 뭐 5에서 10mm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일단은 문제지를 봤을 때 여유값 0.3mm라고 되어 있네요. 0.3, 중삭은 0.1, 정삭은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공차도 여기 확인되어 있고요. 한번 값을 넣어볼까요? 자, 일단 안전높이 좌표기에서 안전 플랫 높이는 50mm로 됐고요. 절삭 이송 높이는 최적화해서 10mm 정도 안전 높이를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차 및 가공 여유의 파트면 옵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절삭 여유량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문서상에 0.3mm 여유량을 남겨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0.3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면의 공차는 100분의 5를 입력하라고 문서에 나와 있는데 요거 100분의 5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구 경로에 보면은 이제 여기 절삭에 대한 조건을 넣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질에 대한 게 SM45C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조건이 황삭 적용, 황삭 절임량은 어느 정도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mm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수직 스텝 절임량 1mm 넣어줄 거고요. 사이드 스텝은 공구 직경에 60% 이렇게 7.8mm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리면은 이제 형상부를 지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형상은 파트면, 자, 이거 전체 지정해서 모든 형상을 가공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자, 계산하게 되면은 황삭 툴패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황삭 툴패스 이렇게 계산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입력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회전 속도 피드 나와 있는데 기본으로 1000에 350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바꿀 때에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 아래에 가공 파라미터 부분에 보면은 회전 속도, 이송 속도가 있습니다. 자, 회전 속도는 자, 여기 따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공구가 재질에 맞게끔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SM45C에 13파이 정도 되면은 회전 속도는 한 5000에서 6000 정도 주셔도 되고요. 이송 속도는 2000, 1800, 1500에서 2000 사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15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속도, 플런지 속도는 가공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두도록 하고, 만약에 변경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100%, 자, 요 이송 속도에 따라서 그냥 모두 100%로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AFC 옵션은 끄도록 할 거고요. 냉각은 여기에서 뭐 황삭이니까 에어로 쏘겠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로 바꿔주시면 되고, 절삭유로 쏘겠다 하면은 플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계산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뀐 값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황삭 작업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소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 잔량을 확인해 보면은 여기 내부에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공구가 이쪽 부분도 그렇고 여기 내부 부분도, 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하량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잔삭을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얘는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작업을 해줄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공구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자, 안전 높이는 그대로 쓸 거니까 빠져나오고, 파트면 옵셋도 황삭 기본 조건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공구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자, 공구는 저희 4파이 브랜드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파이 브랜드밀로 선택하고, 자, 가공 조건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가공 조건은 뭐 회전 속도 만에, 이송 속도 뭐 1200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줄 거고, 냉각은 절삭유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공구 경로 쪽에 보면은 수직 스택 값과 사이드 스택 값을 바꿀 수 있는데, 얘는 공구의 직경 한 20% 정도, 0.8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택도 0.8. 그리고 가공 경계선이라고 하는 옵션에 들어가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잔석 처리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쪽 면 선택하고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적용. 자, 이쪽 면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적용. 자, 그리고 여기 내부도 클릭해서 이 내부 쪽 클릭해서 적용해주고, 이쪽 부분도 면을 선택하면 외부가 선택되니까, 외부 엣지가 선택되니까 이렇게 커브를 자, 직접 지정해서 내부만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자, 여기 모든 바운더리 4개의 바운더리는 공구 위치가 해당 선 위까지 올 수 있도록 확인해주고, 이 상태로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툴패스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남아있는 소재 계산되고 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내부가 조금 더 파인 형태로 이렇게 절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삭 단계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쪽 돌출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면을 중삭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생성해서 메인 선택을 이번에 정상 밀링으로 바꿔볼 거고요. 보조 선택은 제가 경사각 기준으로 해서, 가공 경사각 기준으로 해서 툴패스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선택해주고요. 각도에 대한 설정은 따로 바꾸질 않을 거고, 자, 여기 중삭 단계이기 때문에 공차 및 가공 여유에서 파트면 옵셋을 0.1로 바꿔줍니다. 자, 면 공차도 100분의 1로 바꿔줄 거고요. 툴패스가 생성되는 최대 외형성 간격도 그냥 공차의 크기에 맞게 똑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바꿔주도록 할게요. 사용하려고 하는 공구는 저는 유파이 보랜드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파이 보랜드밀 선택해주고요. 자, 가공 경계선이 지정되어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요거는 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툴패스를 계산하게 되면은 바닥의 사각 부분까지 다 가공이 되니까 요거는 제가 파트면 선택 들어가서 해당 부분 선택을 취소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취소. 자, 드래그해서 그냥 선택 취소했는데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르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 빠져나오고, 자, 이번엔 검사면을 지정하겠습니다. 검사면으로 이렇게 전체 드래그하면은 파트면을 제외한 면들이 선택되고요. 자, 적용하면은 이렇게 색상으로 초록색, 노란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이제 스택 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얘도 제가 공구 직경의 한 10%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0.1 곱하기 TLDI가 지름이거든요. 이렇게 바뀐 거고요. 자, 내부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가공하겠다라고 방향이 선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안에서 바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벽 부분에 대한 가공은 레이어 타입으로 될 건데 요것도 똑같이 0.6으로 위랑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경로에 대한 스무스라는 요거는 이제 면의 품질을 좀 표현해 주는 건데 요거는 딱히 바꿀 필요는 없고 그냥 표준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계산하도록 할게요. 계산되는 형상을 보면은 이제 사각 부분, 아랫 부분은 제외하고 툴패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놓치고 넘어갔네요. 얘는 절삭 조건을 안 넣었네요. 절삭 조건은 가공 파라미터에서 요거는 8000에 1200 그대로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계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윗부분만 툴패스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남아있는 형상을 볼까요? 자, 소재 이렇게 남아있었고, 자, 마지막 거 보면은 이렇게 한 단계 처리가 돼서 0.1mm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살짝 옆으로 돌아서 보니까 여기 지금 그래픽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내부가 움푹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냥 파트면 기준으로 남아있는 여유량을 0.1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안에 들어가서 자, 바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검사면이었죠. 자, 최적화 옵션을 체크 해제해주고 황삭에 남아있었던 여유량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요 바닥에 형상부에 대해서 검사면에 대해서 절임량이 들어가지 않고 툴패스가 계산되는 거를 결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고 자, 소재 계산되는 거 결과까지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확인되고 자, 이렇게 바닥에 아까 전에는 움푹 파먹었었는데 지금은 파먹지 않은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바닥면에 대해서 저희가 중삭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은 그냥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대로 쓰도록 할 거고요. 자, 더블 클릭 안에 들어가서 보조 선택을 이제 수평 가공을 하겠다라고 바꿔줄 거고요. 자, 아래에 보면은 이제 검사면, 파트면 옵셋이 지정되어 있고 아까랑 그대로 면들이 선택되어 있어요. 자, 얘를 바꿔줄 겁니다. 일단 공구부터 바꿀게요. 공구는 자, 2번 공구로 바꾸겠습니다. 자, 확인해주고 자, 회전속도, 이동속도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아래쪽에 파트면과 검사면을 반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파트면 들어가서 자, 전체 선택 취소. 자, 검사면 들어가서 자, 전체 선택했다가 사각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취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전 선택하는 겁니다. 조금 전 공정과 다르게. 자, 그리고 다시 파트면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자, 내부 부분만 이렇게 파트면이 지정됩니다. 바닥 부분만. 자, 전체를 파트면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 윗부분에 평면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간도 툴패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바닥 툴패스만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계산할 건데 자, 계산하기 전에 제가 조건을 안 바꿨죠. 자, 수평 가공 스텝을 이걸 바꿀 겁니다. 자, 근데 가공 방향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얘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수평 가공 스텝은 얘는 한 3.6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직경에 한 60%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여유량은 따로 변경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파트면과 검사면에 대한 선택만 바꾸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만들어진 툴패스의 요 결과를 보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닥에 0.3이 남아 있었는데 자,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닥에 0.1만 남을 수 있도록 중삭 단계의 옵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잔삭 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좀 전까지 작업하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잔여량이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 자, 이런 부분에 잔삭 처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안쪽에도 그렇고 여기 코너 부분에도 다 잔삭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공 공정의 메인 선택은 잔삭으로 바꿔줄 거고요. 잔삭 공정 보조 선택으로 바로 선택되어 있고 자, 아래에서 검사면은 사용하지 않고 모든 면에 대해서 이제 파트면으로 정의를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아래로 내려가서 공구 먼저 바꿔줄게요. 자, 공구 바꿔주려고 보니까 전 공구를 선택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할 공구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현재 사용할 공구는 제가 이제 3파이 보랜드밀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구는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 기준으로 이제 잔삭 처리를 할 건데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는 제가 6파이 볼을 선택할 거예요. 6파이 보랜드밀 선택하면은 이제 남아있는 여유량을 인식해서 이제 3파이 보랜드밀로 가공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 이제 회전 속도 저는 14,000 정도, 이송 속도는 14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면을 이제 선택을 다 취소해주고 자, 파트면에 들어가서
모든 면을 이제 가공하는 영역으로 인식을 해줄 겁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절삭 조건을 바꿔주도록 할 건데요. 경계 경사각이나 이런 거는 따로 바꾸실 필요는 없을 거고, 자, 여기 수평 가공 스텝 절임량을 0.6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공구의 20%. 자, 수직 스텝 값도 0.6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기본 옵션이라는 거를 어드밴스로 바꾸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전 공구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자, 6파이 보랜드 밀러 가공하고 남아있는 여유량은 3mm의 R값이 반경이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0.5 정도 더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남아있는 양이 3mm의 R값이 아니라 3.5mm의 R값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인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툴패스 계산되는 거 확인해보면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툴패스가 완성된 걸 볼 수가 있고, 자, 소재 계산된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자, 요게 전 단계였고요. 자, 잔삭 처리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가 조금 더 가공된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치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면 여기 코너 반경이 R1mm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여유량도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이 남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정삭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삭 공정은 기존에 아까 만들었던 요 중삭 공정을 갖다가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고요. 자, 더블 클릭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일단 정삭이기 때문에 파트면 옵셋은 0이 되어야 하고요. 자, 검사면 옵셋은 중상만큼 남겨주도록 할게요. 그냥. 자, 여기 이제 문서를 보면은 정삭에 대한 공차는 1000분의 5고 스텝 오버 0.5 이하로 해달라고 여기 써있네요. 자,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면 공차 여기가 1000분의 5가 될 거고요. 자, 최대 외형성 간격은 보통 면 공차랑 동일하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툴패스가 생성되는 최소 간격을 입력하는 거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수평 가공 스텝, 수직 스텝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얘는 공구를 먼저 바꿔주고 해볼게요. 공구는 3파이 보랜드 밀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자, 윗부분 형상부와 이제 검사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쓸 거고요. 회전 속도 14000에다가 피드는 1200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임량을 공구 지름의 10%로 이렇게 입력을 해놨거든요. 자, 이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 내부에 아까 잔삭 처리하고 남아있는 부분까지 툴패스가 만들어지려고 할 거예요. 저는 제한 영역을 요 안쪽 부분은 툴패스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잔삭 처리로 해줄 거예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가공 경계선 옵션에, 자, 여기 부분 엣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적용, 한 번 더 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그 다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파트면과 검사면에 의해서 이제 툴패스가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반전이 됐네요. 자, 요거는 가공 경계선 기준으로 안쪽을 가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자, 이럴 때에는 안에 들어가서 가공 경계선을 바깥쪽에 하나를 더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옵션에 보면은 밀링 영역 네스팅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체크를 해줘 갖고 영역과 이 영역을 가공 경계선을 이렇게 두 개를 잡았을 때 교차되는 부분을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옵션을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교차된 지점, 첫 번째 가공 경계선과 두 번째 가공 경계선 요 내부 교차된 지점만 툴패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완성된 툴패스에 남아있는 소재 여유량을 보게 되면은
자, 계산이 끝나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전 남아있는 소재고요. 정삭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면들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삭을 진행을 했고요. 자, 정삭 진행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른 부분,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을 했었는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Ctrl C, Ctrl V 더블 클릭. 자, 영역을 나누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요거 가공 경계선에 요 내부만 3파이 볼로 정삭 작업을 또 할 거기 때문에 요 바깥쪽 라벨을 클릭하고 삭제하겠다. 자, 확인 눌러주고, 자, 이 상태로 계산을 한번 해줄 건데 절임량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구가 진입하는 영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작게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공구 직경의 5%로 이렇게 0.15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바깥에서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게요. 바깥에서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일단 내부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정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부만 별도로 따로 제어하는 툴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툴패스를 나누는 이유는,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나누는 이유는 작은 파이에 공구가 들어갈 때 파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구의 파손을 체크하고 이제 영역을 나누어서 가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소재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코너 부분에 이제 굉장히 작은 양만 남게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바닥면에 대해서 아직 0.1mm가 남아있어요. 0.3mm가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바닥면에 대해서 정삭 작업을 해주고 나머지 잔삭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은 아까 전에 수평 절삭했던 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얘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 해주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파트면 옵셋, 검사면 옵셋만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위쪽의 형상부를 아까 전에 저희가 정삭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유량이 없겠죠. 그러면은 파트면 옵셋량도 0이 될 거고 검사면 옵셋량도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삭이 되겠죠. 그리고 면 공차는 정삭 단계이기 때문에 1000분의 5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제 회전속도, 이송속도 바꾸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 자, 계산하게 되고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면 가공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남아있는 여유량 이전 단계는 이렇게 형상부가 다 가공이 됐었고, 자, 마지막 거 바닥면 가공된 거 보면은 이렇게 바닥 부분도 가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치만 여기 아직 잔여량 부분이 남아있어요. 자, 여기 그래픽적으로 깨지는 거는 그냥 보랜드 밀로 작업했기 때문에 약간의 형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괜찮고요. 자, 이렇게 여기 부분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층층이 레이어 같이 남아있는 게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정삭 단계에서 절임량을 조금 더 낮게 주시면 돼요. 저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안에 100분의 0.3이라고 넣었는데 사실 정삭할 때는 조금 더 낮게 주셔도 됩니다. 바꿔볼까요? 그냥. 자, 여기는 공구 직경에 5%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계산하게 되면은 이 다음 단계에 만들었던 공정들도 다 계산이 풀리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선택을 2개 해주고 실행 버튼 눌러서 다시 계산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계산 중인 게 있어서 잠깐 기다렸다가 자, 요거 계산이 끝나게 되면은 2개 선택해 주고 실행 버튼 눌러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재 계산 중이거든요. 자, 소재 계산 중인 거 확인해서
계산하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공차가 1000분의 5고 절임량도 굉장히 작게 주었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감안하시고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여유량도 이렇게 다 체크가 되고요. 자, 확인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정삭 다음 단계로 코너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 이쪽 부분들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코너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잔삭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삭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잔삭 처리를 할 때는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 공정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복사하고 아래쪽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더블 클릭 들어가서 자, 공구를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바꾸기 전에 여기 파트면 옵셋 정삭이죠. 0이어야 되고요. 검사면 옵셋은 지금 검사면으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딱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면공차는 1000분의 5 최대 유형성 간격도 1000분의 5 넣어주도록 하고요. 검사면 옵셋도 이것도 괜히 거슬린다 하면 그냥 0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전 공구를 아까 전에 저희 마지막에 사용했던 공구가 3파이 볼이었어요. 3파이 볼로 지정하고 전 공구 옵셋은 0.5mm 그대로 둔 상태로 이제 현재 사용할 공구는 이제 2파이 마지막 공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속도는 15,000에서 16,000 정도 주도록 할 거고요. 이송 속도는 800에서 1000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 거고 잔삭 처리할 부분은 전체 영역 선택되어 있고 이제 절임량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의 절임량은 0.1 정도 주도록 하고요. 수직 스택 값도 0.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코너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 인식해서 툴패스가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계산 시간을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계산이 완료되고 툴패스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잔삭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너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요 안쪽 코너, 바깥쪽 코너 부분 다 이렇게 잔삭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남아있는 소재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삭 처리하고 남아있는 여유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너 부분도 깔끔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다고 해서 가공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픽적으로 그냥 표현이 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가공하게 되면은 여유량이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미절삭된 구간이 남아있거나 하면은 공정을 한두 개씩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툴패스 생성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가 생성한 모든 툴패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진행해 보겠다 하면은 여기 왼쪽에는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고 모든 공정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시뮬레이션 하겠다. 소재 제거되는 것과 이제 홀더 샹크 소재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홀더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창이 전환이 될 겁니다. 시마트론 시뮬레이터 창이 로딩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재생 버튼, 요거는 빨리 감기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재생 버튼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가공이 될 거다라는 거를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시뮬레이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얘는 공구별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툴패스가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거에 의해서 내가 이게 어디가 미저삭 되었는지
잔여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잠깐 멈추고 그냥 빨리 감기로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되는 중에 과절삭이나 이제 충돌을 감지하면 메시지를 띄워주게 되니까 혹시나 툴패스를 내가 잘못 냈다, 파트면이나 검사면 설정을 잘못했다 하면은 여기 검증 단계에서 확인이 되니까 꼭 검증하시고 툴패스를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뮬레이션 빨리 감기 되는 것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다 완료가 되었고요. 시뮬레이션 완료된 거 형상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깔끔하게 코너 부분도 잔삭 처리해서 정리가 됐고, 벽면, 그 다음에 내부, 안쪽 포켓 부분도 다 깔끔하게 작업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을 다 완료하고 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종료해서 빠져나가고 현재 파일을 저장해 두고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은 CAD 파일과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 캠이라는 폴더에다가 따로 캠 작업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캠 작업하는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